아까 문제 답 없는 것이 몇 번입니까? 73번. 거기 3번에 보면 상속인과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이 국내를 주소를 둔 자와 국외에 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 국외를 인해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거기는 뭐냐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일부는 국내고 일부가 국외고 이럴 때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그러게 되면 국외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3번은 그러게 봐야 돼.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으면 국외에 갖고 국외율로 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국내에만 있으면 전부 다 6개월로 해야 되고 국외만 있으면 9개월로 하면 되고 알았죠? 혼합되어 있을 때 그런 이야기죠. 73번은 그렇게 혼합되어 양쪽에 국내 국외가 다 있는 경우는 9개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걸로 봐야 돼. 3번을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뒤로 106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나와 있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항상 거기에 나와 있는 등록면허세는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입니다. 근데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그건 보너스 문제나 다름이 없으니까 항상 등록면허세 그러면 개정된 걸 알아야 된다. 아까 취득세 된 것처럼 개정되기 전, 개정된 후 옛날에 개정된 취득세 있었죠. 그리고 등기에 대한 등록세 이렇게 해서 했고 등록세가 취득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세금이죠. 취득 등기, 설정 등기, 변경에 관한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 네 가지로 나눠진다. 지금 개정이 되어서 옛날에 취득세와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등기 두 개가 합해졌다고 했죠. 이걸 지금은 취득세로 이렇게 하면 과세가 되고 설정, 변경, 소멸은 면허세하고 합해져서 두 개를 합해서 등록면허세 그래. 등록면허세. 그래 등록면허세인데 그래서 설정, 변경, 소멸 등록면허세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면허에 대한 것은 부동산 관련이 없으니까 안 나오고 등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시험에 출제가 된다. 그래서 이걸 알면 등록면허세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무슨 등기입니까? 설정 등기, 변경 등기, 소멸에 관한 등기 세 가지죠. 여기에 대한 과세가 등록면허세가 된다. 그래서 그와 같이 알면 되고, 자, 문제를 바로 봅니다. 자, 106페이지 문제 1번 X하고 2번을 보시고 틀린 거 찾아라겠죠? 1번에 보면은 등록면허세에서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소멸에 밑줄을 긋고 설정, 변경, 소멸 맞죠? 취득 빼고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하되 그랬죠? 포함이 아니라 뭐입니까? 제외예요. 제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을 포함이 아니라 제외. 뭔 말이냐면 여기요. 취득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여기서 제외해서 어디로 간다? 취득세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외 그래야 되고 다 맞는데 거기가 틀리죠. 그래서 포함하되가 아니라 제외하되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은 제 반대로 써져 있죠.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은 포함한다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포함하고 제외하고 바꿔 써져 있어. 뭔 말이냐면요. 취득에 관한 등기는 등록면허세로 취득세로 가되 무엇을 포함한다? 등록면허세에다가 광업권, 어업권의 취득은 포함한다겠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번 정리하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도세, 구세다 그랬죠. 도구 그렇게 다시 암기하고 있고 3번에 보면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 시의 성립 시점은 등기 등록을 하는 때지요.
성립 시기가 나온 거예요. 총론에서 나왔던.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리고 4번에 보면은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지요. 취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 신고 납부니까 신고에 확정된다 맞죠? 확정 거기다 밑줄 확정. 저 총론이 나온 거예요. 성립 확정. 신고에 의해서 확정이 된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확정된다 맞죠? 그래서 항상 신고 납부는 신고 납부 안 하면 과세권자가 결정해서 고지서 교부의 징수가 된다.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5번의 재산권 설정 변경 소멸에다 또 밑줄. 항상 등록면허세는 설정 변경 소멸이 나와야 되죠.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을 하는 자 거기다 밑줄.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등기를 하는 자. 그래 여기 보면 설정 변경 소멸이고,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등기를 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등기하는 자는 곧 등기 의무자입니까? 권리자입니까? 등기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권리자. 등기법까지 배운데 이걸 또 모른 체하고 그렇게 하면 등기를 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입니다. 의무자가 아니라.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되게 된다. 요 납세 의무자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 겁니다.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다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넘어가고, 자 4번도 넘어가시고, 5번에 보면 5번 갑이 은행에서 1000만원을 융자받기 위해서 을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랬죠. 갑이 돈을 빌리고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3자 담보죠. 담보 사유가 소멸하여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그랬죠. 그래서 5번을 잘 보시고, 우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 저당권을 설정, 저당권은 설정이 있고 저당권 소멸 말소가 있죠.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등기를 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 말소했을 때 등기 권리자 이 문제. 그럼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에 대한 권리자가 누굽니까? 등기를 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는 그 권리가 있는 사람. 저당권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 저당권자 그러죠. 저당권자는 채권자입니까? 채무자입니까? 채권자, 채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야. 저당권에 대한 죄인은 누구다? 내가 채권자, 채무자 그랬으니까 채권자가 채권자. 지금 이제 문제풀이가 이제 시작이니까 이걸 잘 못해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여러분들 등기법에서도 배우고 세법 시간에도 배우고 그래. 그러니까 그냥 이걸 외우지 말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이제 돈 빌리고 채무자가 돈 빌리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고 빌려주고 그러죠. 그러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고 이때 저당권을 설정을 해. 그러면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기 권리자, 저당권에 대한 권리자는 누구냐? 저당권의 주인은 빌려준 사람이에요. 빌려준 사람이 왜 돈을 빌려주냐?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 말을 이해를 안 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줘. 저당권의 주인은 누구다?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면 은행이 저당권자의 은행이. 알았죠? 그리고 거기는 갑이 빌렸고 부동산 소유자는 을이죠. 을. 그러니까 을의 부동산에가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 항상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그러죠. 저당권 설정자는 을이에요, 을.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되고, 알았죠? 그 다음에 저당권이 없어졌다. 그러면 설정할 때는 지금 저당권자, 빌려준 사람이 되겠는데, 없어지면 그로 인한 이익을, 등기를 하는 사람, 등기 권리자 이익을 받는 사람이죠.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돼. 저당권 설정자, 거기는 을이지요, 을. 지금 거기다가 채무자 그러면 또 안 돼. 여기는 삼자담보라. 여기는 이제 은행에서 빌렸으니까 은행이, 설정은 은행이고, 말소는 을이고, 그래, 을. 알았죠? 항상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게 모든, 지금 설정 등기는 전부 다 이렇게 해주면 돼. 설정 등기.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말소니까 을입니다. 만약에 설정이면 은행이 답이에요, 은행. 그래서 5번 갖고 저당권을 설정했거나 말소했거나 저당권이 전세권으로 바꿔줘도 다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납세 의무자. 그 다음 6번에 보면 납세 의무자다 옳지 않는 것은 1번 납세 의무자는 공부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을 하는 자다. 맞죠? 등기를 하는 자. 2번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납세 의무자는 전세권자인 임차인이다. 자, 전세권 설정이죠. 항상 설정하고 말소하고 두 개뿐이 안 나와. 그러면 전세권을 설정했죠.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납세 의무자가 돼. 전세권자가 등기를 하는 사람. 전세권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외우지 말고요. 전세권자 이걸 갖다가 전세권자 뭐 저당권자 그러면 전세권자의 뜻이 뭐냐면 전세권에 대한 주인이요. 전세권에 대한 주인. 그러면 전세권을 처음에 설정하면 전세권의 주인은 누굽니까? 전세권의 권리자는 임차인입니까?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이걸 임대인 그러면 큰일이다 이 말이에요. 전세권 전세 세입자가 왜 전세권을 설정한지 알죠? 나중에 나갈 때 돈 찾아가려고. 그러니까 전세권에 대한 주인은 임차인이야. 알았죠? 전세권에 대한 주인이 임대인이다 그러면 임차인은 돈 주고 임대인에게 전세권도 갖고 있고 그러면 임차인은 뭐예요? 돈만 주고 살다가 돈 안 줘도 아무 권리가 없어 불죠. 반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런 일이 생겨. 그리고 전세권자 반대가 전세권 설정자지요. 그러니까 말소는 또 설정자가 돼. 누굽니까 이제 반대로? 임대인 이렇게 되고. 그래서 눈치로 해도 설정을 저당권자에 쓰면 설정자 반대로 쓰면 돼. 말소는. 알았죠? 여기도 설정은 전세권자, 말소는 전세권 설정자. 임대인, 임차인 물어보면 임대인, 전세권자는 임차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라겠죠. 한두 번 하면 될걸. 그렇게 암기하면 안 돼. 암기하면 잘못하면 할 때마다 틀리고 나중에 또 틀리고 또 바로잡고 또 틀리고 1년 내에도 틀릴 수 있다. 3번에 보면은 3번 잘 보시고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 미등기 건물 알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인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가부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할 경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갑에게 있다. 그래서 3번은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채권자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건물주인은 누굽니까? 갑이 미등기 건물 주인이죠. 근데 을이 채권자야. 그 말은 지금 갑이 채무자다 이 말이에요. 을이 채권자니까. 그러면 채권 확보를 하려고 그러죠. 채권 확보는 뭐냐면 지금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뭐 돼야 됩니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무엇을 해?
보고 있어야 돼. 가압류를 해야 돼. 가압류. 알았죠? 그래서 가압류를 하고 가처분 등기를 하든가. 그래도 안 되면 뭐 해야 됩니까? 경매 신청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뭐냐면 미등기, 갑이 미등기 건물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금 채권자 돈을 빌려 안 갚으니까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에다는 가압류 못 오죠. 그러니까 법원에다 신청을 해서 생략되어 있어요.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죠. 그래서 내가 갑에게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미등기에서 가압류를 못 온다.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면 판사가 판결을 해. 그래서 미등기에다가 등기해갖고 그 다음에 가압류를 해라. 그럼 판결문을 갖고 가면 남의 건물을 등기할 수 있어. 보존 등기를. 미등기를 보존 등기를 시킨다. 그러게 해도 지금 을 앞으로 못 오지요. 누구 명의로 해야 되겠습니까? 갑 명의로 해야 돼. 판결문하고 자기 앞으로 해주라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등기를 보존 등기를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가압류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를 할 경우 보존 등기는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지금 갑의 명의로 했다. 그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 했어도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3번은 대이등기입니다. 대이등기 대신 했어도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등기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는 자는 등기 권리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을은 대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을이 갑의 명의로 등기를 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다? 갑이다. 그리고 등기 권리자가 갑이지요.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3번은 대이등기 잘 이해를 해놓고 앞으로 나오면 미등기에 우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존 등기를 했다. 보존 등기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갑으로 했으니까 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을이 대신했다. 을 아닙니다. 4번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는 저당권 말소지요. 이제 눈 감고 써도 돼. 저당권 설정은 저당권자고 말소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돼. 납세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공부할 때만 좀 복잡해. 알았습니까? 한두 번에서 익히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복습만 하면 돼. 안 잊어볼 정도만. 5번에 보면은 5번도 대이등기입니다. 지방세 체납 처분으로 지방세 체납 돈을 지방세 납부 안 했죠. 그 소유권을 국가지방자치단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세금을 안 내니까 국가지방자치단체로 부동산을 이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려고 그러죠. 그런 경우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 시에는 말소 등록을 신청한 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랬죠. 5번도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앞으로 이런 지문이 나오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지방세를 납부를 안 했다. 갑의 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갑이 체납자예요. 체납자.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를 안 했다. 그러니까 갑의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거 나오고서는 옛날 판례입니다. 아주 오래된 판례.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죠. 그러죠. 여러분들이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오늘 잘 알아도 옛날에는 지방자치제를 실시 안 했어. 광주시장도 전부 국가에서 임명했죠. 그때는 지방자치 실시를 하지 않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국가 통제하에 이르겠는 거예요. 지방자치가 아니라 국가에서 통제를 해. 그러니까 광주시장도 국가공무원이야. 국가에서 이렇게 발령받고 이렇게 하고 세금도 그때는 지방세, 국세에서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전부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해주고 이렇게 하고 통제하고. 지방자치제가 아니죠. 아니, 지방자치제는 자치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알아서. 원래는 제대로 되면 돈 부족해도 알아서 자기들끼리 해야 돼. 지금 지방자치 완전히 독립되면. 지금 우리는 거의 독립됐는데 완전히 안 돼 있죠.
그러니까 보조받고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래 옛날에는 그러기 때문에 세금 안 내면 국가로 지방세를 안 내도 국가로 이전되거나 지방자치 이전되거나 이런 일이 있었다. 먼저 그걸 알아야 돼. 옛날에. 지금은 이런 일이 없죠. 지방세 안 내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방자치단체로만 가야 돼. 근데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세금 안 내면 이전해 간다. 세금 체납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가 원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가배 건물을 국가로 이전하려고 하면 경매처럼 이걸 다 말소 없애갖고 가야 돼. 뭔 말인지 알았습니까? 경매, 공매처럼. 그러면 전세권을 말소 없어져야 되는데 말소해서 가고 그 말소에 대한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되냐? 그럼 말소로 인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항상 부동산 소유자. 그러니까 갑이 말소 등기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지요? 그래서 5번은 그런 거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지방자 이전 명의로 이전한 경우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등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의적 등기 대신 말소해 갖고 이전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대의적 등기의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그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체납자. 알았죠? 소유자, 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누가 했습니까? 대의적 등기에 대한 신청, 말소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된다겠죠? 신청은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지요? 신청한 자가 아니라 그 부동산 소유자가 된다. 그래서 5번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잘못되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3번이 대의등기, 5번이 대의등기.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7번은 X, 8번도 X하고 9번 보시고 9번 다음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다. 틀린 것은 그랬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율도 암기를 해야 돼. 우리 앞 시간에 취득세에서 다 끝나고 취득세 세율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취득세 세율을 배운 것 암기하고 거기다 추가로 이제 등록면허세 세율을 암기해야 되고 등록면허세 세율은 요약집을 한번 보시고 요약집에서 암기할 것 없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 그냥 저기 41페이지 요약집 41페이지를 보면 세율에서 박스 나와 있죠. 먼저 1번에 표준세율이다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도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도 표준세율. 아래 박스를 암기를 하는데 먼저 소유권 4개 나와 있죠. 소유권 4개는 이미 암기했던 거예요. 앞 시간에 취득세 할 때 했던 등기에 대한 세율에서 위칸 4개예요. 위칸. 유상취득이 몇 프로입니까? 2% 그랬고 증여가 1.5, 상속이 0.8, 원시취득 0.8이다겠죠. 그래서 위칸 4개 그대로 하면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아래 물권, 채권 설정 전부 다 0.2%, 지상권, 저당권, 지역권, 전세권 다 0.2%. 그리고 마지막에 말소 등기나 지목 변경이나 변경 등기는 한 건에 6,000원씩. 암기됐죠? 위칸 4개는 취득세에서 위칸 4개고 나머지 전부 설정 0.2%. 말소 등기나 이런 것들은 한 건에 6,000원씩. 그리고 아래 표준세율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뒤로 넘겨서 2번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없다겠죠.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한다겠죠. 그거 잘 봐두시고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적으면 부과를 안 했죠.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세금이 적으면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6,000원으로 올려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문제 풀어도 되고. 자, 그만 보고 문제 9번입니다. 110페이지 문제 9번. 틀린 거 찾아라. 1번 등록면허서 세일은 차등 비례 세일이다. 방금 박스가 차등 여러 개였죠. 비례 세일만 있죠. 누진세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맞고. 2번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서 세율은 표준세율로 맞죠? 지방자치항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취득세도 표준세율이고 등록면허서도 표준세율이고 똑같이 50% 탄력세율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에 지상권 설정이죠. 설정 세율과 전세권 설정 세율은 다르다가 아니라 설정은 다 얼마? 0.2% 다 똑같죠. 틀렸고. 4번의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1000분의 20이다. 맞죠? 유상취득 2%. 아래는 하면 안 돼. 알았습니까? 5번의 무상 상속을 제외하니까 증여죠. 증여는 1.5%였죠. 그래서 1000분의 15 맞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율이니까 보고. 그 다음에 111페이지 11번 보면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와 세액은 얼마냐 그랬죠. 이게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세액은 얼마냐. 자, 임차권을 설정하면 납세 의무자는 누굽니까? 임차권자죠. 임차권자. 임차권자는 임대인입니까? 임차인입니까? 임차인이죠. 임차권의 주인은 임차권 세입자가 된다. 임차인. 그래서 임대인 갑이고 임대인 을이니까 납세 의무자는 을입니다. 을이고. 세금은 보증금이 1억이고 월 임대차 금액이 200만원이고 임대기간은 24개월을 임대를 했고 그랬죠. 그러면 항상 등록면허세를 계산을 하면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야. 그러면 임차권 설정을 했을 때 임차권 설정을 한 경우 과세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자료를 보니까 월 임대차 금액이 얼마입니까? 월 임대차 금액은 200만원이죠. 200만원 곱하기 설정이니까 몇 프로? 0.2%. 200만원에 0.2%면 얼마? 2는 4. 4는 4인데 얼마? 계산기로 하시면 돼. 200만원 곱하기 0.2%. 4,000원? 일단 믿고. 세법 시간에 틀리면 돈 낸지 알죠? 4,000원. 200만원에 10%면 20만원이고 1%면 2,000원이고 그러죠. 200만원에 10%면 20만원, 1%면 2만원, 0.1%면 2,000원, 0.2%니까 4,000원 맞구만. 맞아. 4,000원. 근데 4,000원이면 얼마로 써야 된다? 6,000원으로 써야 돼. 그래서 답은 6,000원입니다. 그래 이 문제는 4,000원으로 쓴가 6,000원으로 쓴가 이거 보려고. 답은 2번입니다. 5번으로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문제는 외워야 돼. 그냥 알았죠? 임차권 나오면 무조건 답은 6,000원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4,000원이니까 6,000원으로 해야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X하고 저기 115페이지 17번 보시고 17번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것이다. 틀린 것은 감면세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는 총론입니다. 총론. 자, 취득세 성립 시기는 언제다? 취득하는 때 그랬죠? 맞고, 등록면허세는 뭐라 했습니까? 등기 등록을 하는 때 그랬죠? 그래서 맞다 이 말. 총론이요, 총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 나왔어. 납세 의무 성립 확정. 확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죠.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고, 등록면허세도 신고 납부지요.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다. 맞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의 분류. 취득세는 종가세다. 과세 표준이 가액이다. 이 앞 시간 했던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가액이었습니까? 수량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수량 없었죠. 어떻게 취득세 과세 표준이 수량이 있어? 아파트 개수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 없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전부 종가세다. 가액이 과세 표준이다. 그걸 거기다 쓰고 있는 사람은 속이 없는 사람. 저기 앞에서 그랬죠.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 다 된 것은 무엇뿐이 없다? 등록면허세뿐이 없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만 해당된다? 종가세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 수 있어. 총론에 이런 문제가 있었죠. 총론에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열심히 했으면, 복습을 했으면 여기서 금방 알 수 있고, 항상 시험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도별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 4번에 보면 부가세, 취득세에 대한 부가세는 지방소득세가 있다. 말도 안 되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야. 독립세예요, 독립세. 그래서 취득세의 부가세는 뭐뭐 있다?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리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만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없고, 왜 그러냐면 감면은 없으니까. 취득세는 등록면허세는 감면이 없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없어.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있죠. 그래서 4번에 부가세가 엉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틀리죠? 5번에 취득세는 면세점이 있고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없다겠죠. 면세점이 없고 오히려 최저세액이 있다. 세금이 적으면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적으면 올려서 최저세액이 얼마다? 6,000원이다. 등록면허세 6,000원 밑으로 없습니다. 6,000원 미만은 없는 것이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올려받는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시험 문제가 등록면허세는 한 문제 나오되 취득세하고 비교해서 이렇게도 자주 나와. 그러니까 잘못하면 반 문제 나올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기 하면은 반 문제예요, 반 문제. 한 문제 소개가 취득세 절반이고 등록면허세 절반이니까. 그래서 취득세를 알았으면 등록면허세까지 맞아야 됩니다. 뒤로 넘겨서 18번. 개인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비교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또 비교. 자, 지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잘 적용을 해야 돼. 1번 과세 주체는 취득세는 도특별시 광역시 맞죠? 등록면허세는 도구 맞죠? 납세 의무의 확정 방식은 두 개 다 신고 납부라겠죠? 맞고, 중가산세가 취득세는 있고 등록면허세는 없지요. 중가산세 적용 취득세는 있다 그래야 돼. 등록면허세는 어찌해야 됩니까? 없다 그래야 되고. 그래서 3번은 틀렸어. 알았습니까? 중가산세가 80%짜리죠? 여기 보시고 중가산세가 몇 프로입니까? 80%지요. 언제 아까운 대로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는 80%다. 취득세는 있죠? 근데 잘 보셔야 돼. 중가산세가 제외된 경우 있었죠? 안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중가산세가 제외되는 경우. 자, 첫째로 등기자산이 아닌 경우, 그리고
토지가 지목이 변경이 된 경우, 지목 변경, 과점 주주, 이럴 때는 중과산세 없다겠죠. 또 안 배운 척하지 말고 요약집을 보시고, 요약집을 봅니다. 취득세에서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37페이지를 보시고 보여줄 때 잘 보라겠죠. 6번에 중과산세는 80%가 있다. 언제냐? 첫 번째 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두 번째 줄 80%다겠죠. 그리고 아래 박스 80% 중과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면 중과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1번은 등기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과세물건은 중과산세가 없다. 다만 회원권을 제외하고. 2번 지목변경, 차량기계 선박은 몰라 된다겠죠. 주식의 취득이 뭐냐면 과점 주주야. 의제 취득들, 이럴 때는 중과산세가 없다. 이거 보시고 정확히 해야 돼. 이거 취득세만 중과산세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런 것 없고 80%짜리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그러나 이런 경우는 중과산세가 없다. 특히 잘 나온 것이 지목변경, 과점 주주, 중과산세 없어. 문제에서 뭐 그만 보고 문제 보고. 문제 봤죠? 문제 18번 토지가 지목변경이죠. 지목변경입니다. 지목변경은 취득세 중과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3번은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있는데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중과산세가 적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3번은 맞죠? 그래서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맞아. 지목변경이 아니면 틀려. 문제를 외우라겠죠. 18번처럼 이렇게 나오면, 지목변경이 나오면 일단 취득세는 중과산세가 있다. 그러나 지목변경이기 때문에 중과산세가 없다. 3번 맞습니다. 4번에 보면은 과세표준은 취득세는 지목이 변경이 되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 한다겠죠? 맞고, 등록면허세는 지목이 변경이 되면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아까 세율에서 건수예요. 건수. 말소등기, 변경등기 이런 것들은 건수가 과세표준이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뭐이다? 건수. 지목변경, 변경 한 건이면 한 건에 6,000원씩에서 계산이 됩니다. 5번에 면세점 규정, 취득세는 있죠. 등록면허세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고. 이것도 비교어 문제. 그러니까 아까 17번하고 18번 두 개 정도 비교하면 비교가 거의 끝나.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고 저기 20번 봅니다. 옳은 것은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틀렸죠? 지방세 납세지는 어디다? 물건 소재지다. 국세는 주소지 그래야겠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소재지 그래야 돼.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2번에 보면은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등록면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원에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까 나온 또 지금 또 나와 있죠. 등록면허세를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봐준다겠죠. 그러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돼. 알았습니까? 신고를 안 했지만 가산세는 없다. 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아까는 맞게 지문이 나왔죠. 이번에 틀리게 나오고. 시험 문제는 둘 중에 하나가 나와. 맞게 나오기도 하고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그럼 더 이상 없어 이제. 2번의 지문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한다. 소유권에 대한 세율, 상속은 틀렸죠. 2칸 얼마? 0.8이지요. 0.8이니까 1000분의 8 그래야 돼. 항상 취득세 세율 암기하고 그는 위칸 4개. 상속은 1000분의 8. 0.8이니까 증여가 얼마입니까? 1001.5 1000분의 15. 4번에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가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장에게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등기를 하기 전까지 맞죠?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납기가 언제냐? 등기를 하기 전까지다 이 말이에요.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여기 보면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할 때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취득세 항상 1페이지부터 배운 데까지 하겠죠. 오늘 수업이 끝나면 1페이지부터 배운 데까지를 문제를 풀어야 돼. 한 번을 풀더라도 알았습니까? 오늘 배운 것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앞에 다 잊어보니까. 그래서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물론 총론도 배웠으니까 총론까지. 그러면 취득세 신고납부, 취득세 신고납부는 오늘 배운 대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취득세 신고납부는 60일 내로 해야 된다. 근데 등기를 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등기 전까지죠. 등기 전까지 해야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60일 내로 하되 상속은 언제까지? 6개월 그랬죠.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9개월이고. 됐습니까? 그래 60일 내로 하되 상속은 6개월이고 상속 빼고 나머지는 60일 내로 하고 등기하려면 등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세 번째로 추가신고 있었죠. 추가신고 두 가지 있었죠. 비과세가 다시 납부할 때, 일반과세가 중과세가 될 때 전 며칠 내로 해야 된다? 30일 내로 해야 된다.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냐? 등기 전까지야. 며칠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등기를 하기 전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추가신고가 나와. 추가신고는 똑같이 두 가지인데 며칠 내로 해야 된다? 30일 내에 똑같습니다. 같아.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그래서 취득세부터 등록면허세까지를 풀어봐야 두 개가 똑같거나 다르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4번은 등기를 하기 전까지 맞죠? 전부 등기를 하기 전까지다. 추가신고만 빼고 등록면허세는 한 가지뿐이 없어. 그래서 신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5번에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대도시 내로 전입에 따른 등기는 법인 등기에 대한 세율의 100분의 200을 적용한다. 중과세죠. 5번은 몰라도 돼. 알았습니까? 등록면허세도 중과세가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취득세 중과세도 잘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까지 할 수는 없어. 그래서 거기까지 하게 되니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죠. 요약집을 한번 보시고, 요약집에서 등록면허세에서 41페이지 41페이지 아까 우리가 세율 암기했죠? 세율을 암기를 했는데 박스에서 세율을 펴 박스에서 가운데 과세 표준이 있죠? 과세 표준 그걸 잘 눈여겨봐야 돼. 소유권은 전부 다 부동산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그리고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부동산가액, 저당권 설정 채권금액입니다. 채권금액이 뭐뭐냐?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가압류, 경매, 가압류, 가처분 등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채권금액을 과세 표준화한 경우 네 가지. 그리고 지역권은 뭐입니까?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가 잘 보고, 전세권은 뭐입니까? 전세금액으로 해야 되고, 아까 우리가 문제 풀어봤던 임차권은 뭐이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세만 갖고 해. 보증금 그런 거 필요가 없고 월세만 갖고, 그리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고. 그러면 설정 이전에서 거기 부동산 가액인 것이 뭐뭐 있습니까? 지상권 가등기, 지상권 가등기 빼고는 부동산 가액이 이제 없지요. 그래서 채권 금액이나 이제 요역지 가액도 사실은 요역지 부동산 가액인데, 요역지 가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은 월세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을 종종 물어보니까 과세 표준하고 같이 짝을 잘 맞춰야 돼.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에 이어서 재산세예요. 재산세. 118페이지 재산세를 보시고, 재산세가 끝나면 지방세가 거의 끝나죠. 그래, 재산세는 시험 문제에서 한 3문제 정도 나온다. 3문제. 많이 나오면 4문제 나오기도 하는데 3문제 정도. 그래서 이제 등록면허세까지 하니까 시험 문제 수로 보면 몇 문제가 끝났냐? 한 7문제가 끝난 거예요. 총론 한 2문제, 취득세가 한 4문제 정도, 등록면허세가 시험 문제 1문제죠. 그리고 재산세가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그러면 재산세가 끝나면 한 10문제 정도가 끝나. 그리고 국세만 남죠. 거기에 나와 있는 재산세는 먼저 항상 각 세목의 특징, 개요가 나오게 되는데, 그 1번에 보면 다음은 재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찾아라겠죠. 문제만 지문 정리만 하면은 특징들이 끝나죠. 1번에 보면은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 맞죠? 시군세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시군세, 재산세가 시군 구세 그랬죠? 시군 구세, 시군세 그래도 맞는 거예요. 그러게 하고, 그러면 취득세부터 여기까지는 연결해서 해야 돼. 취득세는 도특별시, 광역시, 등록면허세는 도구, 재산세가 시군 구, 그러게 해서. 취득세는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다 외워버렸죠. 그래서 1페이지부터 하지만 앞에는 다 외워져 이제 점차적으로. 그 다음에 목적세다 틀렸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2가지 있다겠죠. 뭐뭐 있습니까?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총론이 또 이렇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1페이지부터 문제 풀면서 목적세 다시 외우고 오시고, 오늘 외우고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목적세 2개입니다.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뒤에는 맞습니다. 자, 뭔 말이냐 그러면 재산세가 분명히 시군세, 구세 그래. 시군세, 구세다 이 말은 시군 예산으로 사용되고 구 예산으로 사용되고 이렇게 되죠. 재산세는. 그러게 하지만 특별시,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특별시가 어디가 있습니까? 서울특별시 하나뿐이 없죠. 부산특별시입니까? 서울특별시 하나뿐이 없어. 특별시에서는 구세가 아니라 특별시 및 구세 그래. 특별시 및 구세. 알았습니까? 서울만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 구세 그런다 이 말이에요. 광주는 구세 그러고. 알았죠? 그러니까 원래 재산세는 시군 구세야. 그러게 하되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세, 구세 그래. 그래서 특별시가 50% 가져가고 구가 50%를 그래서 공동과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서울은. 그러면 예를 들어 서울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강남구에 내에 있는 재산세를 징수를 해서 강남구는, 강남구청장은 50%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내줘야 돼. 50%만 자기가 쓰고. 서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서울특별시장은 각 구로부터 절반씩 다 받아갖고 그놈을 전부 합산을 해. 각 구로부터 받은 놈을 전부 합산해갖고 서울특별시 각 구로 균등 배분을 해줘. 똑같이 나눠준다.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돈 받아갖고 똑같이 나눠줘 보니까 많은 데는 줄어들고 적은 데는 늘어나고, 이해가지요? 재산세를 각 부별로 너무 재산세 세액 차이가 크니까 많은 데는 좀 줄이고 적은 데는 더 많이 주고 하려고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만. 광주는 그렇게 하지 않죠.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도 몇 개 구가 있죠. 그렇게 하는데 각 구별로 재산세가 거의 비슷비슷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오늘 잘 알아두셔야 돼요. 광주도 각 구별로 재산세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어디가 제일 많겠습니까? 부동산 가액이 많은 데가 많아. 광산구가 옛날에는 적었다가 지금은 광산구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서구, 그리고 제일 가난한 데가 남구, 북구, 동구. 알았죠? 남구도 적어. 남구도 면적만 없지 실질적으로 부동산 가액은 얼마 안 돼. 저기 전부 다 시골이죠. 남구가 저쪽 가해로. 동구는 구도심해 갖고 이제 거기는 가격이 옛날에 인상이 안 돼서 낮고, 북구는 좀 그저 세교구에서는 북구가 제일 많이 했죠. 북구가 저쪽으로 북구가 아파트가 많으니까. 알았죠? 제일 가난한 데가 동구, 남구. 제일 적어. 그러게 하지만 광주는 그대로 구세니까 적은 대로 많은 대로 그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서울만 이렇게 합니다. 절반씩 해갖고 특별시장은 돈을 1원도 쓰면 안 돼. 전부 다 각 구에 다시 나눠줘야 된다. 근데 똑같이 나눠주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거기에 나와 있는 지문 1번을 갖고 그 내용을 알고 시험 보러 가야 돼. 나오면 그렇게 써야 된다. 2번에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의 상이 다르면 공부상 현황으로 한다. 틀렸죠?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사실상 현황으로 해야 돼. 사실상 현황으로. 실질과세죠. 틀렸고, 3번에 재산세 납세 절차는 과세대장에 의한 신고납부다. 재산세는 신고납부 없지요. 고지서를 교부해서 징수. 4번에 재산세 세율 구조는 초과 누진세율과 차등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에서 좀 이따가 세율을 또 암기할 건데, 그럼 우선 재산세 세율은 안 배웠으니까 배운 거나 잘하시면 돼. 취득세는 누진세율 없이 전부 다 뭐이다? 비례세율. 방금 등록면허세도 비례세율. 그러되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니까 차등 비례세 그런다 이 말이야. 알았죠? 아직까지도 뭔 말인지 모르면 그냥 외워. 인자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 등록면에서도 차등 비례세, 재산세는 일부 초과 누진세율도 있고 비례세율도 있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 차등 비례세율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끝나면 중요한 세목 지방세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5번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 기준일이 매년 과세 기준일은 7월 1일이 아니라 6월 1일 알고 있죠.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거기도 틀려.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뒤에 이제 과세 표준에 나오니까 그렇게 보고 4번만 맞고 다 틀리죠. 그리고 2번 재산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그래서 재산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 시군 구세, 특별시 구세. 왜 가로가 나온지 알겠죠? 특별시는 특별시 구세 그래야 되니까. 맞죠? 2번에 기한후 신고 제도가 있다 없다? 있을까? 재산세는 신고 납부가 아니에요. 여러 개 어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겨. 지금 공무원 기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한 것처럼 절대 많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부지런히 하시라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은 빨리 마음 비우고 전체적인 거 보는 걸 연습해야 돼. 알았죠? 그러게 하다가 성격이 꼼꼼해 갖고 막 부분적으로 파고 있는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몇 년 걸릴 수도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은
부분적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파고 있으면 요놈은 완전히 이해는 나머지 다 잊어버려.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설렁설렁 하면서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해.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성격이 특이한 사람은 공부를 좀 오래 해야 된다. 자기 성격을 자기가 혹시 공부 그렇게 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버리고 이러면 안 되구나 그러고 해야 돼. 알았죠? 그 다음에 물세고 인세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세에 전부 다. 근데 재산세는 인세, 물세 다 됩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서 재산세만 인세, 물세 다 된다. 인세가 뭐냐면 사람 중심, 그리고 물세는 물건 중심이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물건 중심의 과세인데 재산세는 사람 중심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합산과세 때문에. 토지가 합산과세 있죠?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은 어디가 있습니까? 취득세만 있고 등록면허세 없다겠죠? 재산세도 그런 것 없어. 재산세는 면세점이 아니라 소액징수 면제 그랬죠? 그래서 없고 물납이나 분할납 할 수 있다겠죠? 재산세만 할 수 있다. 그리고 응익과세 그랬죠? 응익은 뭐라겠습니까? 이익에 대한 과세. 그래서 재산세는 수익세입니다.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한 과세다. 그래서 유일하게.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능력에 따라 과세, 응능과세. 그래서 재산세는 응익과세입니다.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다. 재산세 상한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있을 수가 없죠. 상한은 작년 세금에 비해서 올해 세금이 얼마를 정해놓고 그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럼 취득은 유통세는 있을 수가 없어. 알았습니까? 올해는 얼마 이상 초과 취득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보유세만 세부담 상한제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보고도 재산세가 상한이 있고 종합부동산세도 상한이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또 자기 마음대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면 재산세하고 똑같이 해라니까. 그냥 지역자원시설세가 나오면 멋대로 한다. 재산세대로. 그러니까 재산세가 상한이 있으니까 지역자원시설세도 상한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는 있다 없다 또 연구하고 있어. 신고납부 아니다니까. 가산세, 신고납부에만 가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가산세가 아니라 뭐 있습니까? 가산금이 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연습에 연습. 알았습니까? 답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습합니다. 그래서 문제 갖고 연습한 것이 제일 좋아. 그리고 3번 나와 있죠? 3번부터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재산세 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 2주 했는데 우리 교재 절반 한 거죠. 절반.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 재산세가 끝날 거고 종합부동산세까지 끝나고 그래 소득세 뒷부분만 남아. 알았죠? 교재가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우리 1페이지부터 복습을 부지런히 하시라고. 알았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